이재명 대표를 몇 번 만나셨죠? 네. 한 3년 전에 한번 만나셨던 예. 것 같고 최근에도 네, 그 뒤에도 뭐 몇 번 뵌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약간 공포심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시니까 무섭지는 않았습니까? 아, 전혀 아니에요. 예. 예, 뭐 어떤 면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도 받아들이는 분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만한 분 전혀 아니던데요. 인간적으로는 어떻던가요? 이재명 대표 아니 뭐 말씀 한두 번 나누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고 나서 예. 뭐 인간적인 면모까지 제가 관찰할 기회는 없었다고 보는데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소탈한 분이고요. 예. 그 얘기를 아무 격식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도로 또 이제 특히 이제 보수로 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 앞에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선거 전략상도 필요한 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 중도적인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뭐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네. 정치 교체도 이제 강조를 하셨고 젊은이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길을 네. 터주자. 평소에 네. 이제 소신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제 요청했을 때는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저는 평소에 젊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게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늙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시대는 계속 변하니까 네. 늙으면 안 되거든요. 시대를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사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선대위원장 수락을 하셨는데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역량이죠. 역량. 네. 네. 아무리 뭐 생각이 건전하고 뭐 점잖고 좋더라도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저는 좀 갖춘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도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은 여전히 그 정치가 고유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국민 경제에 오히려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한 해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님하고 굉장히 긴 얘기를 여러 번 나눠본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나 감각이 매우 예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그분 가까이에서 혹시 뭐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치면 제 평소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죠. 그분이 워낙 지금 바쁜 때고.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뭐 90% 육박하는 네. 압도적 그 지지로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네.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네. 이라고 좀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추세가 선거전에서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달렸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뭐 다른 대안도 지금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국민적인 지지도를 아까 신뢰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 가서 이제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과반 득표율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던 것 네, 같고요. 네. 87년 이후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거전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진보 보수가 극단적으로 갈려서 가다 보면 지난 대선처럼 이제 박빙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과반은 득표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뭐 과반을 득표할수록 좋겠죠. 국민적 신뢰가 많다는 뜻이니까 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탄핵을 겪었다고 하는 이제 독특한 이제 그 바탕이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정권 교체 열망이 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걸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리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당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 뭐 무슨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예,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바뀌어야 생각들을 된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 열망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그걸 수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과제죠. 자,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첫날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17년이죠. 1월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현충원을 찾았을 때는 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를 안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참여를 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번에 다 그 참여한 게 잘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 역사에다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건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이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재명 이제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네. 파괴하고 인권을 네.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 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명시적으로 좀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아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랄까 이게 좀 뭐랄까 조금 더 뭐 성숙 노련해졌다고 보는 거죠. 변화가 있었다. 공과가 다 있는 예, 거니까. 예, 예. 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네, 느끼시나요? 공과를 똑같은 예. 눈으로 보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비호감도가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조사상 수치로 나온 거니까 제가 뭐라고 논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후보 자신이나 또 후보를 보좌하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해야죠. 비호감도가 많다 그러면 그걸 줄여야 되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중도 보수 요 부분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장관은 진보 보수 앞으로 내가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 일 잘하는 분을 모시겠다. 네, 네. 이거는 평소 장관님 소신하고도 일치하시는 거죠? 아니 뭐 제 소신이랄 것까지 없지만 예,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결국 이제 진영 내에서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장관님은 이제 뭐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고 네. 내각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네. 잘 아실 텐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죠. 예. 농공행사를 안 할 수는 예, 없고 예. 또 그렇다고 농공행사 위주로 인사라면 국민이 이건 또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니까 그럼 어디서 그 절충점을 찾느냐 하는 것은 뭐 그때가 지도자가 판단할 몫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이다. 그래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우리 진보 아니다. 이런 표현 냈거든요. 아 글쎄요. 지금 뭐 예. 지금 시대는 저는 뭐 꼭 보수 진보를 이렇게 막 줄 긋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보수 정권도 필요하면 진보 정책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 진보 정권도 필요하면 보수 정책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나는 보수니까 절대로 진보 정책 안 쓰겠다. 그거는 좀 시대 뒤떨어진 생각 아닌가요? 그 이제 등소평의 흥묘 백묘로 뭐 그런 이른바 거죠. 실용주의. 예, 그러니까 예.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흥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백묘를 좋아하는 예. 분도 있는 건데 이걸 편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도 많이 찢어졌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아직 뭐 상처가 다 이제 아문 것 네, 같지는 네, 않고 또 경제도 서민 경제가 특히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네. 또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고난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보기에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국민들도 충분히 예. 인식하고 이해를 해 주실 테니까 음. 예, 너무 그렇게 뭐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현명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쳐가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집권 이후의 통치력이 중요하다. 네, 물론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거를 그럼요. 국민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 예, 그럼요. 이번 대선에서. 네, 네. 네네.